잠들기 직전 찬물 샤워하면 숙면한다. OX. 뭘까요? 이거 저는 O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좀 잠잘 때 기온이 서늘해야 숙면 취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찬물 샤워를 한번 샥 해주고 몸에 열을 식혀주면은 금방 잠들고 잘 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래요? 네. 어허? 흔히 이제 낮에는 찬물 샤워해도 괜찮으신데요. 밤에는 찬물 샤워를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차가운 게 갑자기 닿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또 교감신경계에 항진이 되면서 각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무시기 한 한두 시간 전에 40에서 42도 정도 되는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하시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뇌까지의 혈액순환도 잘 되어야 잠을 자거든요. 그리고 체온을 좀 낮춰주기 때문에 불면증을 예방하거나 또 잠을 잘 숙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녁에는 찬물보다는 그냥 따스한 물로 네. 해주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볼게요.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시면 숙면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술을 끊었기 때문에 X에 가깝지만 사실 맥주 한 잔 정도는 뭐 취하지 않고 이렇게 알딸딸하니 잠이 잘 빨리 들거든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발 됐으면. 예. 정답은 X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맥주를 마시게 되면 입면 시간이라고 해서 잠은 일찍 잘 수는 있지만 숙면이 안 되는 이유가요. 알코올이 대사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신부 체온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멜라토닌이 안 나오니까 숙면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알코올을 먹게 되면 이뇨작용이 있어서 화장실에 자주 가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오히려 맥주를 마시게 되면 탈수가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진짜 극심한 열대야에는 이런 맥주나 이런 걸 드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그다음에 온도나 습도 같은 거 조절을 잘하는 게 오히려 숙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바람이 어긋났네요. 너무나도 마시고 싶지만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맥주는 피해 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열대야에는 온도보다 습도를 낮춰야 시원해진다. 자, 이건 바로 오 교수님께 정답을 여쭤보겠습니다. 뭘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오. 네, 요즘 이제 냉방병 굉장히 많이 걸리시죠. 사실 이제 열대야에는요, 온도보다는 습도를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온도를 이제 그 24도에서 26도 정도 맞춰놓고 중요한 것은 습도를 40에서 50%로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밤새 틀어놓으시면 아침에 멍해지시고 또 냉방병 걸리시기 때문에 이게 두세 시간 잠들고 나서 가장 숙면을 취하는 데 중요한 두세 시간 정도만 그러니까 예약을 해 놓으셔가지고 작동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지금 열대야에 이제 그 잠을 쉽게 들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면요. 네, 쿨링 팁을 하나 드리면 이제 수건에다가 그 아이스팩을 싸셔가지고요. 발끝에다가 대고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계시다가 주무시면 몸 전체 열감이 빠르게 식어가지고 깊은 수면으로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발끝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네. 하시네요. 자, 열대야를 이길 수 있는 꿀팁들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한뉴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이목집중 화제 만발. 한 주 동안 뜨거웠던 핫한 소식들. 알찬 정보로 건강 레벨 올리고 한뉴스 브리핑. 네, 한 뉴스 브리핑 전해드릴 돌아온 뜨거운 남자 뜨남 임지웅입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 요즘 의학계 한 뉴스 가운데서도 가장 뜨끈뜨끈한 뉴스들을 뽑아주셨거든요. 첫 번째 한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뉴스 이겁니다. 열대야 선풍기 바람, 무엇이 심장 부담을 확 높인다라고 하는데 정답은 뭘까요? 저 이거 알겠습니다. 이거 고정을 딱 해놓잖아요. 네. 얼굴이나 심장 쪽으로 딱 고정을 해놓으면 여기는 뜨끈한데 여기는 이제 차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몸에 이제 온도 적응 안 되니까 피가 막 돌면서 부담이 된다. 고정. 그럴듯하긴 한데 고정을 하더라도 그냥 좀 약한 바람을 하면 별로 무리가 안 갈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뭐 강한 바람이면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강한 어때요? 바람. 과연 두 분 중에 정답이 있을지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폭염 속 선풍기 바람. 강풍이 심장 부담을 높인다. 맞았습니다. 이 폭염의 선풍기를 강풍으로 쐬면 심장 부담이 높아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캐나다에서 시행된 연구가 있어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이거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8시간 정도 36도씨 정도 되는 기온에 놨습니다. 네. 계시겠어요?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요즘에는 42도가 오락가락하는데 이러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근데 이 연구를 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세워드린 군이 있고요. 한 군은 또 중강도 세기로 선풍기를 틀어드렸습니다. 초속 2m 정도. 나머지 한 군은 초속 4m 정도의 강풍을 쐬어드렸어요. 이렇게 했더니 처음 4시간은 체온이나 모든 것이 좀 안정될 때까지 이 세 군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심박수가 이 중강도 세기에서 적절하게 떨어지고 심박 변이도도 증가해서 심장에 좀 편안한 방향으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포경 시에는 덥다고 강풍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중간 강도의 선풍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심장에 부담이 없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최근에 미국 의학협회지에서 보고된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강풍으로 그냥 막 하는 게 빨리 식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약한 바람이 심장 부담도 줄이고 몸의 체온도 더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원리에서 그런 거예요? 네, 우리 피부 온도는 한 33도에서 35도 정도 되는데요. 이 상태에다가 주변이 좀 더 더운 상황에서 선풍기 같은 거를 틀어주면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운 바람을 몸에다 갖다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마치 뜨거운 바람으로 헤어드라이어를 할 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강한 바람이 수분을 빠르게 또 증발시키고 네. 또 심혈관이 기온이 올라가니까 빠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도 늘어나고 이래서 이렇게 되면 심혈관 부담이 굉장히 많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약한 바람 상태는 상대적으로 증발을 적절하게 하고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시켜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저는 일단 저녁에 잘 때 선풍기 틀고는 좀 불안해서 못 자겠어요. 왜요? 아니 밤에 선풍기 틀고 자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만에 하나. 아니 그리고 선풍기 바람에 네네. 피부 이렇게 그쵸, 수분도 그쵸. 증발되고 하니까 피부 생각하면 이래저래. 네, 이런 연구를 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능은 한 것 같은 부분은 어떠냐 하면은 밀폐된 공간이 되면 우선은 근본적으로 좁은 공간이면 산소가 좀 적기 때문에 심장이나 폐나 이렇게 재기능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느리게 돌아가기 쉽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풍기를 바람을 얼굴 쪽이나 이렇게 대게 되면 갑자기 우리가 찬바람 불었을 때 이렇게 확 막히는 것처럼 체력이 좀 약하시고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숨쉬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심장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갑자기 막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통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영유아라든가 아니면 아주 고령의 어르신들은 이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선풍기를 트시지 않을 필요는 없지만 다리 쪽으로 몸통 쪽으로 돌려주시거나 조금 거리를 두시고 이렇게 사방으로 돌리시는 방향으로 쓰시면 더 좋겠고 그리고 산소가 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좀 열어놓는다든가 창문을 살짝 열어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